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2011년 4월 30일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빌라 주차장에서 28살 김모 씨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 총을 맞고 숨진 한 남자. 그리고 엑소시스트의 문을 두드린 유가족들.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범인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상황. 누구든 간에 여기에서 억울해서 밝히고 갈 거예요. 누가 총을 켜놓았는가? 한 남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엄청난 비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 엑소시스트가 나섰다. 과연 이 남자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29세 펀드 매니저 총기 피살 사건.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상황. 사건이 일어났던 4월 30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우이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28살 김모 씨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걸. 29. 펀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던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쓰러진 사건. 그날은 2011년 4월 30일 새벽 0시 5분쯤으로 추정되는 시각. 자신이 살고 있던 집 현관 앞에서 누군지 모르는 괴한에게 총을 맞고 쓰러졌다. 누가 왜 그에게 총을 겨누었는지. 한 발의 총 안에 그는 열흘이란 시간 동안 사경을 헤매였고 5월 11일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29년을 살다 간 젊은 펀드 매니저 김용희 씨.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총알에 의한 관통상. 평범했던 한 펀드 매니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여기서 우린 펀드 매니저라는 그의 직업에 일단 주목했고 금전과 매우 관련이 깊은 직업이 한 가정의 평범한 아들을 2달 된 딸에게 다정했던 한 아버지를 잃게 만든 것은 아닐지. 가족들은 아직도 그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다. 내 이렇게 착한 내 아들을 누가 그 세상에 이렇게 했냐고. 응? 이 어린 아들을.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 모든 것이 미궁 속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리 흔치 않은 총기 피살 사건. 펀드 매니저란 그의 직업이 혹시 그를 죽음까지 몰고 간 것은 아닐지. 펀드라고 하면은 저같이 주식 쪽으로 일반 상식이 없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선 돈 문제잖아요.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하다가 제작진은 먼저 생전에 고인이 다녔던 회사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직장 내에서는 내 문제는 전혀 없었죠. 그렇게 뭐 트러블이 있다든지 누구랑 여기서 심하게 싸우려고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어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게. 네. 잘했어요, 생각해서. 직장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고 김용희 씨. 그와 친했던 친구들의 얘기는 어떨까? 이렇게 금전적인 뭐 펀드나 이런 쪽 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친구분들은? 예, 알고 있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 한 3명 정도 해가지고 같이 한다고만 얘기했었지 뭐 금액이 얼마가 되네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친한 친구들도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했고 그래서 제작진은 그의 사업에 깊게 관련돼 있던 투자자들에게 주목했다. 투자자들과의 전화 연결 시도. 전원이 꺼져 있어. 삐
B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전원이 꺼져 있어 B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얘기도 들을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은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당 경찰서로 향했다. 기록지나 이런 걸. 그래, 그런 사람은 전혀 못한다. 원래 가족들한테 복사해서 수사 좀 진행 중에. 사건에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되어지지 않는 상황. 평범했던 한 남자가 집 앞에서 총기에 맞아 쓰러졌고, 그날 새벽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인지. 기대를 걸고 있었던 CCTV 역시 사건 발생 지점에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고 김용희 씨의 사건, 과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사건의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사건. 범인은 누구이며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제작진은 2명의 엑소시스트와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건 당일 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해 함께한 엑소시스트 이찬영. 사건이 일어났던 날 고인이 마지막으로 들렀다는 한 상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그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일까? 이쪽 안쪽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일상 뭐 그런 얘기들? 뭐 그냥 뭐 어떻게 했다 계속 이런 얘기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사건 발생 몇 분 전까지 평범한 모습의 고인이었다고 말하는 엑소시스트. 나가는 모습은 진짜 평범해요. 완벽하게 평범해. 자기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냥 평상시 그냥 즐겁게 이제 집에 가는. 예. 일단 현장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판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으로 향했다.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의 불과 몇 분 전 상황을 추리하기 시작한 엑소시스트. 손으로 그냥 여기도 차가 있었어. 여기도 차가 있고 저기도 차가 있고 여기도 차가 있고. 예, 여기도 차가 있고 여기도 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가운데 길로 들어와서 여기 서요. 뭔가를 눌러요.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는 고 김용희 씨 상황. 무엇을 느낀 것일까? 여기서 맞아요. 여기야. 그냥 갔어.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가 고장 나버렸어. 그냥 이거야. 어디서 쐈을까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범인이 어느 위치에서 고인에게 총을 겨누었냐는 것. 이쯤 되는 것 같아요. 현관역 왼쪽의 외벽 한 중간을 가리키는 엑소시스트. 이 사람은 여기 있다가 일로 해서 여기서부터 마스크를 벗고 유유히 가요. 네, 그냥 여기서부터 마스크를 그냥 유유히 벗고 그냥 유유히 가. 버리진 않았어요? 버리진 않았어요. 그냥 넣었어요. 영적 추리에 따르면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인. 더욱더 자세한 그날 사건의 정황과 범인의 모습을 추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차피 차는 탔을 텐데 여기서는 안 보여요. 네, 여기서는. 그러면은 범행을 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여기까지 걸어왔었다라는. 총은 분명히 쐈어요. 그럼 갈 때도 싸가지고 갔어요? 네. 일을 저지르고? 그냥 이렇게 넣기 쉬워요, 되게. 넣기 쉽게끔 돼 있어요. 이게 쉬운 가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퍼를 한번 찍 열면 그냥 이렇게 쑥 넣을 수 있게끔. 그런 거예요. 쉽게 숨기고 쉽게 꺼내고 쉽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유유히 사라져요. 범행을 끝내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검은색 복면의 남성. 쉽게 말해서 약간 청부 비슷한 것도 좀 있어요. 청부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완성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고 대신 그 일을 처리해준다는 청부 살인. 현관 앞에서 대각선으로 약 5m가량 떨어져 있는 뒤편 외곽 벽에서 총을 겨누었다고 말하는 엑소시스트. 두 사람은 외관벽 뒤쪽에서 총과 관련된 전문가가 쐈을 것이며 총을 맞기 직전 고인이 범인을 봤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집 현관문 앞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고 김용희 씨. 두 사람의 주장대로 정말 그 당시 범행 현장에서 뭔가 단서를 목격한 것은 아닐지. 그래서 제작진과 엑소시스트는 의식을 통해 고인 영혼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고인과의 만남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때 갑자기 쓰러진 엑소시스트. 정신 차리자. 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정신 좀만 차려봐. 고인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전해줄까? 아빠가 잘한대. 엄마한테랑 누나들한테랑 이렇게 일찍. 일만 잘 풀리면 나 집 사줄 때 돈 보태준다 그랬다가. 내가 한 게 이번이 나는 아파트를 짓고 아버지와 아들만이 알고 있었던 얘기를 꺼내는 엑소시스트. 주택지에서 해준다겼잖아. 아빠. 그냥 아빠. 내가 너무 못난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른 거 없어. 아빠한테 그냥.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다. 지금까지 저 혼자 숨겨놨던 그런 거라도 좀 지가 속 시원해주고 저도 가서 편히 양해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건 당시 뭔가를 목격했다면 그 단서의 조각이라도 잡고 싶은 부모의 마음. 머리 많이 아프구나. 어이구. 머리 다쳤잖아. 내 집 차가 왔는데. 어떤 자동차를 목격했다? 통해 모두는 사건의 단서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 검정색. 그래요. 검정색 맞는데 가면. 그래. 얘야? 검정색? 그리고 한 자동차를 봤다고 말하고 있었다. 남박 글자 하나만 말해봐봐. 검정색 자동차. 그 번호판의 숫자를 물어보는 가족들. 6번. 6번. 응? 9. 하나씩 쏟아진 범행 현장의 단서들. 이것들이 모두 사실일까? 어차피
앞에 그 4개 중에 일반 보스가 들어있다는 거잖아. 차량의 종류와 색, 그리고 번호. 검은색 외제 차량, 6과 9가 들어간 번호판이 보인다고 했다. 사건이 일어났던 4월 30일, 이 주변에서 혹시 검은색 차량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저기 혹시 4월 30일 날 이 근처에서 이 검은색 차량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못 보셨어요? 4월 30일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검은색 차량이요? 모르겠는데요. 주변 탐문 결과 검은색 차량에 관한 얘기는 들을 수 없었고, 사건 당일 쓰러져 있던 김용희 씨를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한 발견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참을 수소문한 끝에 최초 발견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혹시 여기 뒤에 그때 4월 30일 날 총기 사건 났을 때 그때 신고하신 분 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이쪽까지 갔어요. 이쪽까지. 무슨 소리를 듣고 현관 앞으로 다가간 발견자. 일단 갔는데 여기 문 앞에 사람이 대자로 뻗어 있었어요. 여기 이 앞에. 저 문 바로 앞에. 네. 그냥 술 먹고 자는가 보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사건 당일 현장 얘기를 듣던 중 제작진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때 수사했을 때 사람은 여기 누워 있었고 네, 그때 채무 수사했을 때 보였던 사람은 저쪽 부분에 지켜봤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